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반수반하고 저희가 준비한 프리반수반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저희 학원 시스템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설명 시간 대략 한 1시간 4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뀌는 올해 좀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반수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할 거고요. 2부는 저희 학원의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나중에 입시적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교무실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간단히 한 30분 정도 진행할 것 같고요. 2부도 뭐 그렇게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프리반수반 반수반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원은 이제 반수반이 7월 1일부터 기강을 하고요. 그리고 프리 반수반이라서 먼저 좀 반수반보다 먼저 시작한 학생들 6월 10일부터 기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뭐 학생들이 계속 입학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입시 지형 분석을 했는데 부모님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는지 혹시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의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수시로 많이 뽑는지 정시로 많이 뽑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6대 4 정도를 아시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대학 전국에 197개 4년제 대학인데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을 하면 8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의 비율이 8대 2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6대 4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서울 소재 우리가 반수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 정도 대학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또는 의치대를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따지면 6대 4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6, 정시가 4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인 거고요. 정시 이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이 정시로 40.8%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는 뭐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는데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그러니까 노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기본적으로는 뭐다? 정시로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능 전형으로. 그다음에 수시가 6이라면서요. 근데 수시가 6이라고 우리가 교과와 학종과 논술과 특기자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네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합해서 6이라고 해도 정시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전형이 총 5개의 전형인데 우리가 보통 수시라 정시 이렇게 2개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시기일 뿐이고 전형으로 따지면 5개 전형이 있거든요. 그 5개 전형 중에서는 수능으로 하는 전형이 제일 많다. 4. 그 다음이 상위 15개 대학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34%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가 11% 논술이 8% 9%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수학원을 찾아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능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수능뿐이 아니라 저희는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저희의 목표는 수능을 만점 맞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하는 대학을 입학을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수시가 될 수도 있고 정시가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을 입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저희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부 다시 다 거둘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그래서 저희가 다 검토를 다시 할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유료 컨설팅을 할 만한 입시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래서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원서 지원할 겁니다. 일례로 작년도에 저희 학원에 재원했던 학생이 마지막까지 있던 학생이 580명 정도 있었어요. 재수생이. 그 580명 중에서 120명이 수시로 저희는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도 합격을 시켰지만 수시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학생부터 그것도 다 학생한테 더 유리한 전형이 뭘까를 따질 거고요. 그리고 정시로도 당연히 합격을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학생들한테 수시 전형이 유리할까요? 정시 전형이 유리할까요? 보통의 경우 고등학교 할 때는 수시 전형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왜 유리하죠? 수시 전형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하겠죠.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한데 왜 그럼 수시 전형의 경쟁률이 정시 전형보다 낮아야지 유리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를 보여드리면 위에는 정시 경쟁률입니다. 대학별로. 아래는 서울에서 상위 15개 고등학교 15개 대학
제가 어느 대학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상위 15개 대학 가면 보통 생각하시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이 대학의 수시 경쟁률입니다. 2022년도에 19대 1이었고요. 2023학년도에 19대 1, 2024학년도에 20대 1이에요. 수시 경쟁률은. 전형별 경쟁률 따지잖아요. 전형별 경쟁률 따지면 논술 경쟁률이 63대 1. 교과 경쟁률이 9대 1. 그 다음에 학종 경쟁률이 15대 1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경쟁률, 정시 경쟁률 있잖아요. 정시 경쟁률은 서울대가, 연대가, 고대가 보시면은 몇을 안 넘어요. 5대 1을 안 넘어요. 정시 경쟁률. 기본적으로 5대 1 정도입니다. 좀 높은 대학이 있죠. 어디? 중앙대. 중앙대 왜 높죠? 가나 다군 중에 중앙대 어디에 있어요? 중앙대 다군에 있잖아요. 가나 다군 분할 모집하잖아요. 중앙대는. 이해되세요? 중앙대 여기 원서 다 써보신 분들이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가나 다군 분할 모집하니까 다군에 있으면 다군에 전년대 중앙대보다 높은 대학이 뭐가 있었어요? 성균관대 자연계를 2개가 있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가나군의 서영고 서성한 쓴 애들이 다군 다 중앙대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쟁률이 높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당연한 똑같은 이치로 뭐가 높아요? 건대가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가나군의 평균 경쟁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5대 1 이내에 있습니다. 평균은 5대 1 정도 생각해요. 그럼 정시 경쟁률은 5대 1 정도인데 수시 경쟁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1이잖아요. 그럼 경쟁률 낮은 게 유리하다면서요? 그럼 뭐가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정시가 유리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왜 우리 애한테는 수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다르게 얘기해서.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수능 공부를 한 재수생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안 한 애들끼리 경쟁하는 수시를 써. 그래서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뿐이에요. 내용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시가 더 경쟁률이 낮잖아요. 경쟁률이 낮은 것도 그냥 낮은 게 아니라 4분의 1로 낮잖아요. 당연히 정시가 유리하죠. 물론 전제가 있죠. 뭐가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수시가 더 유리했단 말의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고3 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가 유리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3 때 공부를 했으면 정시가 유리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 전년대 고3 때 학생이 자기 친구들 중에 대학을 잘 가는 아이들 보면 고3 때 수능 공부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고3 때 수능 공부를 안 한 애가 수시가 유리했다는 하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전제가 또 하나 붙죠. 최저가 안 붙는 수시. 최저가 낮은 수시가 유리한 거죠. 최저가 높으면 그 최저 또 못 맞히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시가 유리하단 말이 그냥 수시가 유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현재 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시보다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정시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공부를 하면 정시가 유리한 거고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사실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시건 정시건. 나한테 유리한 전형은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재수생들이 수시에 정시에 유리한 이유? 재수생들이 정시에 유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재수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DNA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데 뭐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시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도 공부를 하면 당연히 정시가 유리해지고 더 유리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리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정시 경쟁률은 5대 1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1 저 좁은 문을 갈지 않고 5대 1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고난의 길로. 근데 공부를 하면 넓은 길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바뀌는 얘기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입시가 바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와 올해 바뀌는 게 이거는 사실 재수생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세대 학추에서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 신설됐다.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수능 최저가 신설됐다. 재학생만. 그럼 재수생한테 이거 무슨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죠. 자, 재학생들 중에 공부가 잘하는 애들은 성적이 좋은 애들이 그럼 좀 붙겠구나.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예전에는 공부를 못하는 애, 수능 최저가 없었으니까 수능 성적이 낮은 애도 붙을 수 있었어요. 그럼 수능 성적이 높은 애가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들은 나와 같이 정시에서 경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시에서 경쟁할 애가 그만큼 줄어들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1번에 있고요. 2번은 고려대 논술이 부활했죠 올해. 그래서 논술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논술 강사들이 올해 너무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고대 논술이 부활되면서 논술로 대학에 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자, 논술은 어떤 친구들이 쓰나요? 논술은 학종도 교과도 못 쓰는 친구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로 표현하면 가진 게 없는 애들이 논술을 쓴다고 얘기해요. 교과나 학종에 가진 게 있으면 교과나 학종을 쓰겠죠.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수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6장을. 그럼 논술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을 잘 써서 논술을 쓴다? 논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논술을 쓴다? 전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교과나 학종을 못 쓰니까 논술을 쓴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다 핑계를 우리 애는 글을 잘 써서 우리 애는 논술을 잘한다고 논술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아니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하여튼 교과나 학종 조건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논술의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재수에서 논술의 기회가 열렸으니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보세요. 최저가. 고대 논술 최저가 4개 합할이에요. 4합할은 없어요. 다른 대학들은 보통 3합 6이거든요. 높은 대학들이. 아니면 2합 4든지. 근데 4합할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과하면은 저 최저를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특히나 고대 경영은 미쳤어요. 4합 5예요. 제가 거의 예상을 하는데 고경을 쓴 애들 중에 저걸 통과한 애들은 다 붙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논술이 핵심이 아니라 최저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수능 최저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수능 최저를 잘 맞추면 논술로도 합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고대 최저가 생긴 것이 어떤데 올해 의대가 지금 어저께 확정 발표했죠. 몇 명? 1,509명. 의대가 어저께 1,509명 확정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면 순증이에요. 순증. 즉 순증이 게 뭐냐면 대학의 정원에서 다른 전형에서 애들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에 늘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학과들의 조정이 되는 것도 고대처럼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논술이 늘어났어요. 논술인데 전체 정원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전형을 줄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줄여서 논술로 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줄어든 인원만큼 합격을 못하는 애들이 생기겠죠. 고대 합격할 교과나 학종에 거기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 가야 돼? 고대보다 낮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교과나 학종에서 고대보다 낮은 대학의 컷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게 올해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건 이제 보통 어디? 고3들이 고민할 얘기죠. 재수생한테는 오히려 논술이 늘어나는 게 유리한 정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나중에 원서 쓸 때 얘기인데요. 성균관대가 A, B 중에 보통의 대학들은 컷을 뭐 이제 정시 쓸 때 2대 4대 1대 3 또는 3대 4대 1대 2 이러면서 과목별로 작년에 정시 원서 다 써보셨으니까 이렇게 과목별 제마 비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비율을 올해 같은 경우 인문과 자연을 2개를 다 써요. 어떤 학생이 왔는데 이 위에 거하고 이 아래 거하고 둘 다를 적용을 해요. 물론 우리가 적용할 필요 없어요. 자기 점수 딱 내면 성적표를 내면 대학이 알아서 위에 걸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아래 걸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이해되세요? 뭔 얘기하는지? 위에 걸로도 한번 계산하고 아래 걸로도 한번 계산하는데 그 둘 중에서 얘가 높은 점수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환산했을 때. 그 높은 점수 갖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쓰거나 이것만 쓰면은 중간에 이렇게 딱딱 쓰면 꼬리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꼬리를 길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성대는 뭐가 없다? 추합이 적을 것이다. 정시에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대를 붙고 연고대를 붙은 애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추합이 몇 바퀴 돌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더군다나 다군에 올해 글로벌 경영, 문과에서도 글경이 넘어가요. 다군으로. 그 다음에 글밤에가 있어요. 다군에. 근데 여기는 다군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대요. 작년까지 중대가 다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대에 합격한 애들은 다군은 몇 바퀴를 논다 얘기하죠. 기본. 다군은 기본 8바퀴를 논다고 얘기해요. 중대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탐구가 두 과목이기 때문에요. 근데 탐구가 두 과목이 다른 대학이랑 간하군에 있는 다른 데 중대보다 상위권 대학이랑 뽑는 기준이 똑같아요. 뽑는 기준이 똑같으면 여기부터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성대에는 다군은 한 과목만 반영한대 탐구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다. 탐구 하나는 1 맞았는데 탐구 하나는 5 맞은 애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1, 5 맞은 애가 간하군에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처럼 8바퀴 돌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군 성대는 올해 추합이 역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진 않을 것이다. 물론 돌긴 돌겠지만 그런 것들 성대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있죠. 저희가 입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머리를 많이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참 머리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한양대 추천형 교과하고 종합 분리하고 종합 전형에 사원대 면접 시한다. 그다음에 추천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어요. 자, 추천형 전형에 교과나 종합에. 그런데 이건 학생부 보고 나중에 할 얘기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수생들은 이제 종합에 해당이 많이 될 텐데 봤더니 최저가 신설됐다. 최저가 신설됐다는 얘기는 역시 작년까지 최저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최저가 신설됐으니까 수능 공부를 한 재수생한테 지원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상위권 한 10개 대학 이내에서는 한양대 수시가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왜? 수능에 부담이 없으니까 좀 내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학생은 괜찮다. 다 여기는 썼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쓸 수 없게 됐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여기도 수능 공부를 해야지만 갈 수 있다. 라고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한양대 최저는 성균관대 최저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성균관대 최저는 뭐죠? 국수 0탐 1, 2. 세계합 7이에요. 여기는 그냥 세계합 7이고. 무슨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어, 수학, 탐구 하나가 되는데 여기는 국어, 탐구 하나, 탐구 둘. 이걸로도 세계합을 친다는 뜻이에요. 성균관대는. 약간 다르죠. 하여튼 그렇게 올해 바뀌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사실은 올해 가장 큰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변화된 가장 큰 건 재수를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수능 응시 지정 과목이 폐지됐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폐지된 대학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잠깐 봤더니요. 수시는 수능 최저 탐구 대학이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이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 계열별에 예전에는 자연계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미적과 기하를 했어야 돼요. 인문계를 하려면 확통이에요. 물론 인문계는 미적 기하해도 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를 가려면 사위권 대가 무조건 뭐 했어야죠? 과탐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인문계는 사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올해 그 기준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없어졌어요. 확통에도 자연계 쓸 수 있어. 사탐도 자연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과탐에도 인문계 쓸 수 있어.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치동에 이런 말 나오고 있다는 거. 사탐론이란 말. 학생들 들어봤어요? 부모님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 학생들은 들어본 표정들인데 사탐론이 뭐예요? 과탐이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사탐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계인데. 그런데 정시는 그런데요. 일단은 수시는 있잖아요. 수시는 건국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과탐 2과목 반영해서 최저예요. 응시 기준에 과탐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최저 기준에서
이제는 사과탐 두 과목 중 한 과목 관영을 바뀌었으니까 사탐을 지원해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논술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사과탐 두 과목 관영 그리고 과탐 한 과목 필수였는데 과탐 한 과목 필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탐만 두 과목 해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시에서. 건대나 성대는 수시에서 사과탐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연대는요. 연대는 정시에서는 사탐을 지원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수시는 어때요? 수시는 연대는 과탐 두 과목 관영이 필수예요. 미적 지하가 필수고.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필수 응시 과목이. 이해되시나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정시를 많이 생각하시니까 여기 반수 또는 재수로 오시면 정시를 많이 생각하시니까 정시로 오면 정시 개설별 그때 봐요. 자,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은 자연 계열도 전부 다 뭐 해도 상관 없다. 확통해도 된다. 사탐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더 유리한 걸 선택해라. 공부하기 편한 걸 선택해라. 이런 뜻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가산점이라는 걸 주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과 계열만 가산점을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저기 좀 대학의 레벨이 낮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미기, 화를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자연계를 지원하면 미기에 확통하는 애들한테 가산점을 안 주는데 미기에 하는 애들은 가산점을 줬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은 미기를 해야지 가산점이 대부분 있어요. 과탐도 해야지 가산점이 있어요. 사탐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사탐에도 지원할 때 과탐을 해야만 가산점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올해 달라진 건 뭐냐면 일부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인문계열에는 사탐을 해야지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생겨요. 어디? 경희대. 인문계열의 사탐에 가산점이 몇 퍼센트 준다? 4점을 준대요. 대학교 한산에서 4점. 자, 어디? 연세대. 인문계열 지원하는데 사탐에 가산점이 몇 퍼센트를 준다고요? 3%를 준대요. 이해되세요? 3%면 보통 몇 점 정도를 따지냐면 우리가 과목별로 1.5점에서 2점 사이를 따져요. 1.5점에서 2점 사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대학교 한산에 1.5점에서 2점인데 이게 만약에 두 과목이다. 그러면은 거의 3점 이상이 되죠. 3점 이상이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서울과기대 근처에 있죠. 서울과기대는 몇 점을 줘요? 7%를 가산점을 줘요. 인문계열에다가. 그러니까 인문계열 7% 가산점을 주면 중간 몇 점을 준다는 얘기죠? 한 6점을 준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연계열 애들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대학은 왜 이렇게 할까요? 대학이 왜 인문계열 학과에 자연계열이 못 오게 할까요? 대학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표현하면 학문의 영속성을 위하여. 왜? 자연계열 애들이 인문계열로 일단 대학의 레벨 보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다음에 1년 뒤에 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수한다가 나오고 적성이 안 맞는다고 나오고 그러면서 2학년이 됐는데 들어왔던 애에 반토막이 나 있고. 그럼 학생이 있어야지 학문이 지속될 텐데. 학문의 지속성, 영속성을 위해서 자연계열이 오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운영이 안 되더라. 4년간 등록금을 내야 될 애들이 1년만 내고 없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3년은 등록금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죠. 교수님들 월급을 못 주는 거죠. 근데 인문계열 애들은 인문계열에 오면은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합격생은 인문계열에서 우리 이과의 합격생은 인문계열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경희대는 사회계열은 미반영이에요. 가산점 따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계열은 교차해도 돼. 사회계열이 뭐예요? 경영, 경제, 사회학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거기는 자연계열이 와도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문계열이 뭐겠어요? 철학, 어문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는 자연계열이 오면 다 1년 안에
튀어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연대. 연대는 전 안 나눴어요. 인문과 사회를. 그냥 인문 계열이에요. 그럼 올해 아주 예를 들어 연대 경영. 연대 경영의 전년까지 교차 지원이 꽤 있었거든요. 자연계지만 연경은 갈만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올해 연경에 이 자연계열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있을까? 이런 가산점 3점을 자연계에 엎을 수 있을까? 저 연경을 합격하게 저 3점을 엎으면 걔는 이과로 서울대 이상 갈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올해 연경은 거의 자연계 애들의 교차 지원이 없지 않을까. 자, 저게 없어지고 자연 사탐에다 가산점이 생겼다는 것은 정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희망들이 더 많이 생겼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 영향력이에요. 연세대 아까 연경 얘기해서 연세대로 따졌을 때 전년도에는 국수 0 그다음에 생원 지원, 생윤 3은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 생원 지원의 점수가 더 낮았어요. 46, 47. 얘는 47, 47. 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얘가 합격을 했다고요. 얘가 떨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가산점을 아까 3% 준다 그랬잖아요. 가산점을 3% 주는 순간 점수차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심지어는 얘가 한 문제를 쳤어. 47, 50이 됐어. 얘보다 원점수가 좋잖아요. 라고 해도 얘가 더 높아요. 얘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교차 지원 없이 인문계 학생들이 다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저 가산점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상담원인데 요즘 이제 반수반 상담 또는 뭐 5월달 입학하겠다 상담 오시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상담 오시면 저희가 개별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과탐에 좀 약한데 과탐이 없었는데 사탐으로 바꾸면 안 돼요? 또는 미적 기하가 약한데 확통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과 계열로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 자연계 학생인데 이과 계열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과 계열로 지원하면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과 계열로 지원하고 싶은데 혹시 사탐을 바꾸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바꾸면 안 돼요? 바꿀 때 관점 있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바꿨을 때 얘로 46점을 맞는데 사탐으로 46점을 맞는데 과탐으로 46점을 맞는 것보다 사탐 46점을 맞는 게 내가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유리한 것 같으니까 바꿀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야. 과탐으로 46점을 맞는 것보다 사탐 46점을 맞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요. 과탐 46점을 맞는 것보다 사탐 48점 이상을 맞아야지 유리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산점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과탐으로 46점을 받아야지 가는 대학이라면 사탐으로 48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똑같은 점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겠다고 생각하실 때 과목을 바꾸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꿨을 때 저거를 과탐 공부보다 사탐 공부를 3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또 한 가지. 사탐, 과탐을 바꾸는 전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과탐, 사탐을 바꿀 때 제 고민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교육청 평가원이 해마다 사탐을 난이도 조절 잘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사탐을 난이도 조절 잘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과탐은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근데 사탐은 50점 컷이 1인 게 몇 과목 있었어요? 3과목 있었어요. 50점 컷이 1인 게. 제 기억에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 생윤이 있었고요. 윤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린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48점이 1컷이었던 것도 3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1컷이 50점이면 하나 틀리면 그냥 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생윤은 작년에 하나 틀리면 100분의 91이 됐어요. 윤사는 하나 틀리면 100분의 87이 됐어요. 그래서 3등급이 됐어요. 하나 틀리면 윤사는.
그럼 그 얘기는 100분의 그냥 내가 실수를 하나 틀려서 100분의 3,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100분의 3등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가산점이고 나발이고 이거 바꿔봤자 이 100분위로 표백이잖아요. 상위권 대학은. 100분의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이 어떤 과목을 올해 잘못 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마다 랜덤하니까. 해마다 랜덤하게 사탐은 한두 과목이 꼭 그러더라고요. 작년엔 그런 과목이 3과목까지 나왔다는 얘기이고 작년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고 싶은 즉 사탐론을 하고 싶은 학생은 무조건 50점 만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충 하나 두 개 틀리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바꾸면 동의. 근데 그런 각오 아니면 바꾸는 거 힘들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친구들한테 얘기할게요. 올해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계속 했죠. 3월달 서울 교육청 모의고사, 5월달 경기 교육청 모의고사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애들의 움직임을 봤어요. 저희가. 응시자의 규모를 봤더니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어디로 이제 과탐에서 사탐론이 분명 발생을 해요. 사탐론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 중에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과목에 주로 빠지냐면은 하원과 생원에서 빠지더라고요. 물원과 지원은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원과 생원에서 빠져서 사탐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에 하원과 생원을 선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원과 생원을 선택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바뀌어가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밑에 애들이 저쪽으로 갔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원점수를 봐요. 성적표에 뭐가 나와요? 등급과 백분위와 표준점수 나오잖아요. 다 상대평가 점수만 나오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등수가 나는 가만히 나의 퍼센트가 원래는 내가 15%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 애들이 싹 빠져가지고 내 퍼센트가 20%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100분의 85에서 80으로 그냥 똑같은 점수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특히나 하원과 생원을 선택하신 분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전년도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고요. 안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밑에 애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냥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바람에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내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것들이 올해 입시에서 선택 과목의 변화, 지정 과목이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을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올해 하도 이제 어저께 확정됐죠. 어찌됐거나. 뭐 대법원까지 가서 뭐 의사단체에서 대법원까지 뭘 한다는데 뭐 거기 가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저께까지 확정된 게 1,509명 확정됐습니다. 이제 1,509명. 원래 2,000명 얘기했었는데 뭐 대학들이 반납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1,509명이 됐는데요. 그 1,509명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딱 이만큼이에요. 뭐죠? 연대가 생겼다. 연대 자연계가 생겼다. 연대 이익 자연계열 하나가 생겼다. 대학교 하나 생겼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대학이 생겼어요?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이 생겼다. 그래서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이 생겼으니까 이게 주로 다 따라 올라가겠죠. 그럼 컷이 다 하나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올해가 기회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순증이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올해가 아주 이건 이과 학생들뿐이 아니라 문과 학생들한테까지도. 왜? 작년에 의대 갈 애들이 작년에 서울대 갈 애들이 의대 갔을 거고 작년에 연대 교차 지원하고 고대 교차 지원할 애들이 이제는 교차 지원 안 하고 그냥 서울대 공대를 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생겼다는 얘기는 굳이 단순하게 자연계열만 기회야. 그러니까 올해 의대 갈 수 있는 찬스야가 아니에요. 의대 갈 수 있는 찬스가 1,5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 의대 가는 애들이 1,500명이 늘었다는 얘기, 밑에 있는 학생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만큼 1,500명이 생겼으니까 밑에 공동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치고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올해 실수에 늘었어요, 줄었어요? 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잘 안 들리네요. 늘었다고요? 줄었다고요? 아직 안 늘었어요. 아직은 안 늘었어요. 반수반 때 늘지 모르겠어요. 아직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고3, 작년 고3이 단군 일의 최소 고3 인원이었어요. 고3 인원으로.
여기 부모님 다 아실 거예요. 작년 고3 인원이 단군 1의 최소 고3 인원이에요. 단군 1회까지는 아니겠냐. 8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고3 인원수로 제일 적었던 인원이에요. 제가 고3 인원만 조사했던 이 노원구로만 따지니까 재작년 고3 때 현재 고3하고 여러분들 재수생들하고 비교를 봤더니 아니죠. 현재 고3하고 지금 작년 고3과 작년 여러분 1년 선배하고 비교를 할 때 노원구가 인구가 15%가 줄었어요. 학생 수가. 그만큼 학생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대학의 정원은 똑같아요. 오히려 1,509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재수생 수를 조사를 해요. 전국의 재수생까지 아니라도 저희와 그러니까 저희 이투스 계열, 저희가 이투스 계열인 거 아시죠? 이투스 계열과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대성학원하고 그 다음에 시대인재학원하고 종로학원 전체 학생 수를 저희는 확인을 해요. 매달 확인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작년에 그 학원에 재원하고 있던 학생들보다 인원이 적어요. 10% 이상. 전체 다 합한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의대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왜? 고3을 졸업한 학생 수가 작년보다 15%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재수생 인원이 늘질 않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1,509명이 확정 어저께 됐고 그다음에 반부터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많아질까? 저는 솔직히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작년에 13만 명 정도 시험 봤는데 작년보다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많아질까?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재수생이 많아질 거니까 분리할 거야? 작년보다 인원이 많지 않은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명의 여파는 수시 정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시는 자연계열 상위권에 영향을 주고 정시는 인문자연계열 교차 지원조차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인문계열한테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규모 서울은 늘어나는 데도 0명이에요. 제가 의대가. 근데 인천권 341명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은 1,168명 늘었는데 증원의 체감이 지역 인재 전형이 어떻게 됐다서 의대 증원의 체감이 다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서울 경기권은 서울 지역은 한 명도 증원 안 시켰어요. 경기도는 이만큼 증원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고요. 경기도는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차의과대학 40명이 더 있어요. 차의과대학까지 40명이 더 있는데 그만큼 늘어났고요. 자 이거 순서에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은 제가 얘기한 거는 지역 인재 전형을 몇 %를 잡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지역 인재 전형을 못 쓰는 사람들이니까 인원이 늘어나봤자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난 건 우리한테 늘어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을 쓰느냐 안 쓰느냐 몇 %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일반 전형으로 이만큼 하여튼 늘어난다라는 의미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저희 입시에 대한 올해 바뀐 입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반수생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저희 학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의 비율이요. 강북청소학원을 다닌 친구들입니다. 93%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어요. 저희 학원을 다니는 애들죠. 100명 중에 93명. 7명은요. 저희는 공부를 이건 100%가 전 생각하는데 100% 생각하는 이유는 해마다 7, 8명은 그날의 수능날 당일 컨디션 때문에 시험을 못 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애들도 평소에 점수가 안 오르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평소 모의고사는 다 오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능날 운이 하여튼 그 6, 7명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단위 아이들 100%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냐? 38점 정도 올랐다.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근데 물론 저 1월 달에는 조기 선발반, 2월부터 시작한 정규반, 그 다음에 반수반, 6월부터 하는 반수반 올라가는 비율이 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점수 폭도 낮아지죠. 반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공하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학원 다니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는 더 많이 올라가요. 왜?
저희 학원 다닐 때 하루에 14시간씩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능 공부. 그럼 하루에 14시간씩 수능 걸 매일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점이라도 더 올리고 싶어? 하루도 빨리 학원 오세요. 그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만큼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저희 반수반 아이들 몇 명 성적 올라간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희 올라보다 엘리베이터에 막 붙어있죠, 이런 것들.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안에 가면 또 저기 상담실 안에도 있는데 그중에서 반수했던 애들 몇 명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가 됐어. 그래서 얘가 고대 수학과에 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 조선대 약학과를 갔어요. 조대 가서 불만인가요?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연대 갔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루 더 빨리. 하루 더 빨리 오면 이것보다 더 잘 간다고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들 썼던 거, 이거는 저희 학원 다녔던 아이들 쓴 글이에요. 쭉 봤더니 반수반 애들의 글만, 합격수기,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면 위에 합격수기란 게 있어요. 합격수기 눌러보면 거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다니면서 어땠을까라는 거 써 글이 있어요. 꼭 좀 읽어보세요. 근데 전 되게 많이 잘하는 건데 수십 명의 아이들한테 제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걸 쓰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 써줘요. 내가 합격해서 고맙다고. 또는 이 학원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수십 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어떤 학원인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했다고 다 써주지 않거든요. 다른 학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학원에 대해서 우리 다녔던 친구들이 소속감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게 써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 현역 때 연대 공대를 붙고 한 학기를 하면서 저의 흥미와 앞으로의 미래에 불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독학을 하기는 이전의 수능을 끌어올리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잠시 무뎌진 습관을 다잡으면 동시에 과목보다 편차 큰 저에게 100% 특수업제로 이루어진 강북청소년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학원으로 느껴졌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에 주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나만의 시간표 없이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공부 이해에 걱정 없이 수능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이 매 종례 시간마다 입시에 도움될 만한 점들을 알려주시고 학업의 고민이나 걱정했을 때 언제든 자유롭게 대하며 다방면으로 저의 문제점의 멘탈을 고쳐주셨던 점은 제가 수능까지 받기에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쿠쿠다스라는 가지 아시나요? 잡으면 바스라져요. 요즘 친구들이 멘탈이 너무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혼자서 6개월을 혼자서 1년을 버티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들 만나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저는 제가 원장으로서 담임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학생들에 대해서 위로부터 시작하자. 왜? 20살 인생까지 본인들이 단 하나의 꿈, 대학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만족하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원하는 꿈을. 그런 친구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격려하는 것부터 저희는 학습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탈부터 잡아주는 것들. 그런 걸 잘하는 학원이 전 저희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글들을 여기에 되게 많이 뽑아놨는데 다 쓰는 게 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거기 들어가서 직접 읽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있는데 자 나중에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글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 학원 프로그램은 저희 교무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남은 일정이에요. 6월 4일날 평가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 다 신청하셨어요?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 학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데는 여분으로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싶은데 신청 안 했어? 그런데 우리 학원 반수반 다닐 거야 그러면 저희 학원 반수반 등록하시면서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7월 1일 날 오더라도 6월 4일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원서 접수기간, 평가 모의고사, 수시원 접수기간, 수학력고사, 정시원 접수기간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오면은 학원이 알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수시 지원 전략 상담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채점 상담하고 대학교에서 파이널 수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지원 상담해가지고 대학에 가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겁니다.
일단 오면.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저희가 프리반수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157일, 6월 10일인데 D 157일입니다. 그리고 반수반이 7월 2일인데 D 136일입니다. 136일, 157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길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 가장 효율적으로 나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고 나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게 저희 학원의 맞춤형 선택형 수업이에요. 100% 맞춤형 수업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데보다 다른 데랑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 그냥 요즘 유튜브도 보면서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이상한 용어 썼지 뭐 그러면서 하여튼 저희가 꽤 높은 정말로 괜찮은 강북 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은 성적 향상률과 그 다음에 대학별 대학 학교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올라오실 때 홈페이지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우리 학교원에서 학교 보낸 애들 쭉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강북 청소년 그 정도 보내는 학원이에요. 웬만한 강남에 있는 학원들보다 저희가 더 잘 보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건국대 가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하나 더 묻히면 딱 세 문제 더 묻히면 여기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문제 더 묻히잖아요. 그럼 여기 갑니다. 여기서 세 문제 더 맞히잖아요. 연고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세 문제 더 맞히자. 세 문제만 더 맞춰도 재수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문제 더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잘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이렇게 세 문제를 더 맞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 교무실장님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왕 저희 학원 다닐 거면 6월 10일까지 꼭 등록하세요. 7월 1일부터 오더라도. 왜냐하면은 저희 학원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독서실이 저희 학원의 정원이에요. 독서실 마감이 되면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책상 수가 마감이 되면. 근데 6월 10일 정도면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 그 뒤에 와서 대기하시면서 자리 넣어주세요.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숨 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다니실 거면 모르겠는데 다니실 거면 6월 10일까지는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혹시 마음이 바뀌셔서 딴 데 가신다 그러면 저희가 다 100% 환불해 드리니까. 아시겠죠? 자, 1부 순서 처음 마치고요.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